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피팅 전문가 박광기입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시즌2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약 한 80개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와, 80개를 어떻게 다 봐.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 제작해?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시즌1에서는 제가 영상을 조금 길게 했어요. 25분, 30분까지 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시즌2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피팅에서 필요한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요소들을 골라서 약 10분 미만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자전거 피팅 전문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그리고 실제 피팅 현장에서 라이더에게 어떤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 존재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뭐 있어 보입니까? 컨셉입니다. 컨셉. 여기는 이제 미장, 수산에 가면 이제 낙동강 자전거 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끔 천천히 탑니다. 한 30km 정도, 왕복 한 40km 정도 돼요. 거기를 이제 제가 좀 타는데, 타다가 제가 가끔 이렇게 사진도 찍습니다. 여유롭게.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은 저는 동호인입니다. 자, 자전거 피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어떤 게? 체력. 그 다음에 체격, 신체적인 조건, 구조. 그 다음에 심리. 이렇게 세 가지가 피팅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체력은 뭘까요? 체력.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안장이 높다 낮다가 민감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뭔가 근력이 생긴 다음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잘 못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세팅인데도 그 민감도가 차이가 난다. 부상을 당하고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입원한 다음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전거 피팅은 똑같은데 다치기 전이나 부상 후에 제한한 다음에 어떤 탈 때나 자전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걸 타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하면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신발, 발 사이즈가 틀리다. 오른쪽 왼쪽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피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피팅할 때 만약에 양발 길이가 차이 난다. 그러면 짧은 발에 좀 맞추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심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피팅이라는 건 민감도거든요. 어떤 라이더는 전혀 그냥 신경 안 쓰고 타요. 그런데 민감한 라이더, 저는 좀 민감한 편이었어요. 민감한 라이더는 타고 나면 많죠. 그게 바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시합을 했는데 성적이 좋다. 잘 안 만져요. 근데 시합을 했는데 성적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피팅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심리도 피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피팅을 왜 받으러 옵니까? 자전거 피팅 왜 받으러 옵니까? 제가 동호인분들한테 묻습니다. 피팅 왜 받으러 오십니까? 하면 보통은 경기력 향상 아닙니다. 안 아프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옵니다.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MCT나 아니면 동호인 어떤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은 순위를 좀 당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죠. 특히 천인 3종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피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피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피팅 철학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핵심을 두느냐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뭡니까? 피트가 가진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고객분들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어떤 수단 통해서 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반영한 어떤 피팅에 도움을 주는 거죠. 라이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스포트 코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직관이 중요합니다. 직관. 딱 보면, 이분은 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부터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은 이것 때문에 여기가 아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10명 중 9명은 어휴 어떻게 그래 아십니까? 거의 신기가 있는 사람까지 봅니다. 하지만 그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피트는 직관을 가지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과학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라이드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피트의 어떤 경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통합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피팅 경험, 피트로서의 경험 두 개입니다. 크게 경험은 제가 선수 시절에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자전거 피팅을 했을 때, 세팅을 했을 때의 그 경험과, 그 다음에 내가 피트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전거를 제가 피팅하면서 얻었던 경험이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개별성이 중요하냐? 똑같은 인심을 가진 우수한 선수가 있어요. 국가대표. 똑같은 인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 안정 높이는 심하게는 3cm, 4cm가 차이 나요. 다르게 말하면 정형화된 어떤 관절 각도나 정형화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피팅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될 수 있다. 기준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피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고객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피팅샵에 갔는데 장비도 좋아요. 고가 장비입니다. 고가 장비. 피팅 받고 갔는데 영 불편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답니다. 아픈데 이 피팅 다시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타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타보십시오. 정작 본인은 아픈데.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멀리서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당연히 대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당연히. 왜냐? 중심은 라이드이기 때문에요. 라이드에게 맞춰야죠. 피팅은 라이드한테 맞춰야 됩니다.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과학적인 지식. 제가 선생을 할 때는 피팅을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자전거 피팅은. 그렇다고 제가 그걸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뭔가 알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해주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퇴와 동시에 피팅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어떤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분들은 피팅 쪽에서는 내놓으라 할 정도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팅을. 하지만 저는 자부하는 게 뭐냐? 선수 시절 제가 제 자전거를 피팅하면서 어떤 시행착오, 그게 이제 이론과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직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어떤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자전거 피팅 전문가라고. 자, 피팅에는 그럼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라이드의 개별성을 반영한 피팅이 돼야 된다. 개별성을 반영한 피팅이 돼.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감각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개인만 봤을 때는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피팅은 뭐냐? 피트가 라이더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라이드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감각과 느낌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라이딩 하면서의 어떤 그 민감도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제시한 그 기준을 딱 표시해 놨다가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피팅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피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배우면 제가 자전거 피트가 평생 동안 피팅을 해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피팅해주면 평생 이렇게 탈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민감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만족을 못해요. 한 달 타다 보면 또 불편해요. 그때마다 피트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스스로 그건 알아서 해야 된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 오시면 저는 평생 피팅을 말을 합니다. 그 평생 피팅이라는 거 제 연구소에 평생 오셔도 돼요.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제시해 줍니다. 팁을 제시해 주면 그걸 본인이 살짝 조정해도 되고 아니면 샵에 가서 이거 살짝 조정해 주십시오. 동네 가면 샵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보고 또 느낌이 이상하다. 그럼 제가 또 팁을 줍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느낌, 자신이 만족할 만한 피팅을 찾아나가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전거 피팅 전문가로서 자전거 피팅의 어떤 철학, 개똥 철학?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철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요는 뭡니까? 핵심 뭡니까? 피트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하나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피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라이더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자립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강의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전거 피팅은 과학이고 자전거 피팅은 어떤 피트의 직관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보고 스스로 피팅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밀한 피팅을 원하신다면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